공유하면 네, 공유하면 되죠? 네. 아, 됐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 11월 들어서 액션팩, 프로모션이, 그러니까 7주년 기념으로 나왔을 때, 아, 나도 저거 사서 쟁여놓고 먹고 싶다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이디 거는 벌써 이제 우리 친구가 채갔고,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파워 칵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제 주변에 요즘 들어서 상당히 이제 질병으로, 그러니까 뭐 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 염증으로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지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천식으로 고생하는 또 지인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랑은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공부를 했고 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제목은 파워 칵테일 참 신기한 녀석이에요. 신기한 녀, 니은은 안 붙였습니다. 예. 부제는 장누수 증후군과 피임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뭐 이런 거 장이 안 좋아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지만 저는 막연하게 들었고 아 뭐 좀 설사를 해 아니면 뭐 배가 가스가 잘 차 또는 변비가 있어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장이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느낀 바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장노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리키 것 신드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리키는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줄줄 세다. 것 하면은 장이란 뜻이고 그다음 증후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 내벽의 세포 연결이 약해져서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거죠. 그리고 독소, 세균 등이 혈류로 직접 새는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만병의 원인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요 어린아이가 물을 열심히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이것이 장누수 증후군이다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을 갖고 왔고요. 자, 지금 요거는 책 이름이에요.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 이분은 이제 의사인데 이런 책 제목이 있을 정도로 참 심각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세포의 그 그림을 찾다가 구글링을 하면서 미국의 그 겉케어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라서 좀 죄송하고, 왼쪽 보시면 정상장이에요. 그래서 정상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요 벽돌처럼 촘촘히 쌓여져 있는 이것이 세포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세포가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그 여기가 이거는 오타가 났던데 healthy tight junction. 그래갖고 건강하고 아주 꽉 조이는 그러한 연결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셀 틈이 없고 그 위로 보시면 이렇게 융털처럼 육모죠.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뮤커스 그래서 이건 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점액이 이렇게 흐르고 그 위로 보면 굿 박테리아 이거는 뭐 유익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세균이죠. 그다음에 이 까만 거는 독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푸드 파티클 그러면은 이제 음식 우리 장으로 넘어가는 음식
조각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에서는 여기서 필요로 한 것을 흡수해서 밑에 보시면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르키것이거든요. 장누수인데 보시면은 세포가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되어져 있고 여기 파라셀룰라, 아마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 사이로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바이러스도 들어가고 보시면 까만 독소도 직접 혈류로 들어가고요. 위에서 걸러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쁜 세균도 또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면 트랜스셀룰라라고 있어요. 트랜스는 뭐뭐를 관통하다는 뜻인데 이 세포를 그냥 관통해서 직접 혈류로 들어갑니다. 세포에서 걸러주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이런 현상, 세포의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장누수예요. 그래서 되게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또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누수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첫 번째, 어떤 질병이든지 스트레스가 제일 1번이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과 그 장벽이나 혈관벽도 얇아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과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현재 약물 과용이 아주 뭐 빈번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스테로이드성 약물 같은 건 조금 제한해서 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걸 중단했을 때는 또 부작용도 엄청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거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급할 때밖에는 안 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생리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아파. 그리고 참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참지 않아요. 펜잘, 개보린, 또 뭐 타이레놀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머리가 좀 아파 이러면 또 타이레놀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렇죠. 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거로 인해서 장기간 복용을 하면 점막의 재생을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은 세포는 죽을 놈은 죽고 또 새로 재생이 돼서 건강한 세포가 유지돼야 되는데 재생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이 차서 죽을 놈은 죽고 그 자리가 비겠죠. 그래서 장누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약물 과용이고요. 장내세균 불균형입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돼 있는데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항생제를 남용을 많이 하죠. 빨리 낫게 하려고 뭐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가면은 막 바로 애나 어른이나 항생제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뭐 가공식품, 도정된 곡물, 설탕, 첨가제, 방부제, 뭐 이런 것들 또는 중금속 이런 것 등이 유익균을 죽여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뜨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건강할 때라든지 아기가 나면 유익균이 50, 유해균이 50. 그래서 그걸 균형을 이루고서 가는데 이러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서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75,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고 그래서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술이 여기도 술 좋아하시는 사장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술은 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조금 먹어보면 저는 액티바이즈만큼 빠르게 흡수되는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금방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술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그 포름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장 점막을 훼손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아토피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절주를 해줘야 되고 또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저는 장루수 증후군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 크론병 또는 크론씨 병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임상에서 있을 때 정말 젊고 예쁜 여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입원을 해요. 그분의 질환은 크론씨 병이에요. 그런데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몸에 그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니까 수액을 맞으러 와요. 병원에. 그래서 수액을 하루 이틀 맞고 또 퇴원했다가 며칠 지나다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입원하고 그런 환자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루텐. 그래서 요새는 글루텐 프리 식품도 많은데 글루텐이라는 건 밀보리, 호밀 등의 곡류에 함유된 불용성 혼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요새는 많아지냐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글라이포세이트. 제가 농약이라고 썼는데 엄밀히 따지면 제초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으니까 이렇게 재배를 해도 제초제 같은 걸 덜 쓸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남미나 막 끝도 안 보이는 농장, 이렇게 식물을 심으면 이 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뿌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얘는 그러한 제초제는 풀만 죽이고 같은 식물인 밀, 보리 이런 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이미 이 글라이포세이트에 내성이 생긴 거죠. 살아남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GMO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유전자 변형이.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제가 조한경 의사의 환자혁명 요 페이지에서 발췌했고요. 마지막 정말 우리가 많이 요즘에 중요시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걸 매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 먹는 거. 그래서 거기는 외식도 포함이 되고 간편 조리식품, 과용.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얼려있는 돈가스를 사다가 집에서 해 먹으면 집밥이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골 국물이 먹고 싶어. 그러면 홈쇼핑에서 사서 먹고 거기다 밥 말아서 김치하고 먹고 집밥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나 요새는 익숙하고요. 반찬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안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외식 간편조리 반찬가 이런 데 공통점은 뭐냐면 식품을 팔아서 돈이 남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그렇게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가 힘들다. 가성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 먹는 게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이 더 요즘에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점막 염증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요. 장점막에 염증이 있다면 그러면 비타민 B군 결핍이 초래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에 이렇게 스파즘,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 하필이면 관상동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 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수, 그러니까 질질 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증상만 잠깐 보겠어요. 장누수 증후군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했고요. 가벼운 증상으로는 우리가 뭐 복통, 뭐 가스 차는 거, 설사, 변비 이 정도, 또 두통 또는 뭐 건망증, 피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런 증상들, 심각한 증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크론병 또는 ADHD 뒤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치매. 그래서 치매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제가 잠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장 점막의 균열로 독소, 세균, 단백질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혈류를 타고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에는 70%의 우리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을 해요. 이놈들 봐라. 우리를 공격했네. 이러고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이제 우리 혈류를 따라서 돌다가 비슷한 분자를 보면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알러지라든지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생리통, 우울증, ADHD, 틱장애, 천식, 기타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아까 그 그림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그 세포가 죽거나 공격을 당한 그러한 대로 막 들어오죠. 그래서 글루텐이고 카제인이고 바이러스고 노폐물들이 그래서 혈류를 따라 돌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질환 중에 정말 심각한 거를 보시면 이건 뇌예요. 뇌의 전두엽에 만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거기를 공격을 하면 ADHD. 그래서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많은데 요새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기저핵, 뇌의 그 기저핵 부분을 만약에 공격을 당했다. 왜냐하면 뇌에도 우리 모세혈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돌다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틱 장애 같은 거, 긴장 이상증,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은요, 진단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증상만 갖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위내시경은 위로 통과되면 어디까지밖에 못 봐요? 십이지장 위에까지밖에 못 봐요. 또 항문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항문으로 들어가서 직장 보고 약간 요 하행 결장 정도? 요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소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요런 캡슐을 넣고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소장을 이렇게 이제 한 7m 되는 소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400배는 확대를 해야 이러한 장 점막 세포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제목이 그럼 어쩌라고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떡하라고요? 금지 사항이 너무 많아요.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나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인스턴트, 라면, 패스트푸드, 버거킹, 맥도날드, 피자, 가공식품, 끝도 없어요. 외식, 매식, 단 음식, 또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여기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제로 콜라의 습격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뚱뚱한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콜라를 많이 먹잖아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피자 먹으면서도 콜라 먹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뚱뚱해지니까 이 콜라 회사에 막 수를 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우리가 팻이다. 뚱뚱해졌다. 니네가 콜라에 설탕을 너무나 많이 집어넣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 콜라 회사가, 아, 그래? 그러면 당도를 바꿔줬습니다. 수클라로스라는 거. 훨씬 설탕보다 쌉니다. 당도는 10배 이상 달고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제로 콜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거 한 잔 마시면 유익균의 50%의 손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살 안 찌려고 제로콜라 마시는 분은 장루수 증후군을 촉발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유제품 카제인에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또 유제품도 금해야 되고 계란에 에그 알부민 이것도 알러지가 있으면 이것도 금해야 되고 다 금지 사항이 너무 많아요. 짜증나. 어떡하란 말이야.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답.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예요? 파워 칵테일.
오늘 신통한 녀석이에요. 파워 칵테일을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파워 칵테일은 그레이트 4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맞춰져 있죠. A, C, E, 폴리페놀. 베타카로틴은 사실은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그래서 비타민 A랑 같이 보시면 되고, 셀레늄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여기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32가지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들어가 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에서 항산화 물질이 이렇게 발현되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 생성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 8종. 왜 하필이면 8종일까? 한번 보세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이에요. B1. B2는 뭐예요? 리보플라빈. B3, 우리가 잘 아는 나이아신. 또는 여기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나이아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훨씬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B4 나와야 되는데 없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럼 비타민 B5 판토텐산 있죠?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요. 비타민 B7 비오틴. 비타민 B8 없어졌어요. 두 개 없어졌어요.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비타민 B10 없어요. 세 개 없어졌어요. 그 다음 비타민 B11 없습니다. 네 개가 빠졌죠? 그리고 비타민 B12까지예요. 그래서 비타민이 B1부터 B12까지 12가지이지만 네 개가 빠지는 바람에 8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저게 누가 낙서하셔요? 창에다. 예. 그래서 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B12까지 있는데 왜 8종이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처음에 이게 발견이 될 땐 B1부터 B12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몸에 큰 의미가 없는 영양소로 취급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은 빼서 영양소에 들어가지 않아서 8종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8종이면 B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유래 유산균 2종,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이렇게 되어 죠 락토바실러스는 되게 여러 종류의 그게 유산균이 있어요. 근데 엑시도필러스, 그 다음에 루테리,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왜 락토바실러스 모유유래 유산균에서 가세리 BNR17 아마 홈쇼핑을 보신 분들은 BNR 신 해가지고 김희선 씨가 막 광고하는 그런 거 보셨을까요? 엄청 비싸요. 3개월치에 한 19만 8천 원. 조금 세일하면 한 17만 얼마 이렇게 돼요. 저는 이 PM 제품을 먹기 전에는 비싼 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거 한 종을 먹었습니다. 유산균. 예.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모유유래 유산균이 그래서 이만큼 비싸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허를 갖고 있고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 네 가지 얘는 이 유산균의 먹이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되고, 그다음 불용성 식이섬유 네 가지.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변이 있으면 변의 볼륨을 크게 해서 변비도 해결해주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혈당 상승도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칵테일의 키워드는 균형, 그러니까 밸런스와 올인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올인원. 아마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해서 전 더 이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이거가 이 파워 칵테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 많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은 조금 이따 보고, 지용성에 비타민 A, D, E, K. 그래서, 근데 우리 어느 제품에도 비타민 K는 안 써 있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량으로 들어있는 것은 적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비타민 K는 56가지 과일 야채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 네 가지와 수용성은 비타민 B 복합체와 B 복합체가 아닌 비타민 C와 나눠집니다. 그럼 비타민 B 복합체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에너지 대사, 그래서 B1, B2, B3, B5, B7, 그죠? 조혈작용,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B9, 엽산과 B12, 코발라민이에요. 그래서 이 엽산은 우리가 임산부들이 꼭 엽산을 먹어라라고 하잖아요. 아기를 만들고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비타민 B6, 피리독신인데요. 그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통칭으로 비타민 B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6는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면역계에도 얘가 도움을 주고요. 이런 조혈작용 하는데 또 조효소 작용도 하고 우리 혈중 호모시스테인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래서 아마 기타로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타민이 파워 칵테일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래, 좋아. 다 들어있는데,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그럼 우리는 물에다 타서 먹는데 기름을 또 타서 먹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게 간이고 담낭.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은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서 이렇게 미쉐ල්화 또는 마이셀화 유화시킨다 그러죠. 아주 작은 입자로 그렇게 해서 대사를 하게끔 흡수가 되게끔 하는데 우리 거는 물에다 타도 마이크로솔브 때문에 애가 다 녹고 직접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솔브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파워 칵테일에서 PTC 공법, NTC, 아유르베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PM에서 제일 제가 반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포문을 쉽게 열어서 영양소를 바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공법, PTC 공법, 또 NTC 공법은 내가 마시면 점막을 통해서 바로 필요로 한 세포까지 보내주는 것. 또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장 건강에 면역세포 70%가 장내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에 도움을 주게끔 제조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항산화, 항염, 항암 작용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자가 면역 질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 고민이 아토피 습진 피부염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슬픈 현실은 또래와도 어울리지 못해요.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아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처방을 하냐면 감마 리놀렌산 복용을 시켜요. 이거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잘 기억해 두세요. 스피루리나. 우리 지구 39억 년 전에 생겼다는 예, 조류. 아주 옛날부터 있는 조류에 다량 들어가 있다. 그리고 비타민 A, E, B군, 아연과 철분. 그래서 우리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이런 걸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 이렇게 그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루리나는 어디에 들었냐? 요거 어디겠어요? 그림 제가 싹 지웠어요. 아, 이게 우리가 대화가 되면 제가 이렇게 선물도 걸고 할 텐데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즈 레몬 라임
원재료를 보시면 비타민 B군, C, 과란화 추출물, 스피루리나 농축액, 강황 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요것도 보면은 쭉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피루리나 농축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에 그린 컬러로 나오는 거는 스피루리나를 썼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요거는 젤슈츠 사과 맛이에요. 요거는 액티바이즈 레몬 라임 맛.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담하거나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거를 꼭 권해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잠깐 자가 면역 질환에서 제가 넘어갑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해답도 줬어. 우리 PM 제품을 분명히 먹어야 돼. 장누수 증후군을 이렇게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만들려면 이걸 먹을 수밖에 없다. 왜? 이거예요. NTC 공법을 적용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PM 제품만이 답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를 마시는 수액이라고 해요. 저는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말 감기 걸려도 막 병원 와서 저 영양제 놔주세요 하는 분들도 많고, 아까 그런 크론씨병 그런 아가씨처럼 정말 어떻게 영양소 공급을 못하니까 병원 와서 입원해서 수액을 맞잖아요. 우리는 마시는 수액이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먹어야지 영양소 공급을 받고 세포도 재생되고 장누수 증후군도 좋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주기적 해다방. 해독 다이어트방이잖아요. 참여해서 독소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독소가 없겠어요? 우리 임병현 그룹장님이라고 독소가 없겠어요? 늘 생겨요. 아까 같은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나 우리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환자혁명 책을 읽다 보면 그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간헐적 단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2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거를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해다방을 하면 이러한 마시는 수액 마저가며 먹어가며 이런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결론으로 했고요. 7주년 이벤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또 거기다 두 박스씩 더 줘. 그래갖고 막 12박스씩 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지인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달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조금이라도 되찾는다면 그것만큼 큰 가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S방 랠리 때 액션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사장님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액션팩을 약간 프로모션 하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결론처럼 저는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르는 장누수 증후군, 정말 아픈 것의 99%는 장누수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뒤따르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예,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참고한 어, 책들이고요. 요거는 AI 보고 제가 저를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AI가 저를 그렸고 제 이름은 이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